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내일 첫 지방 일정으로 5.18 묘지에 참배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총선 후보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들어갑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한국을 떠난 지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 전 대표는 거대 양당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목표를 귀국 첫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먼저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정치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귀국 첫 공식 일정은 국립현충원과 5.18 국립묘지 참배입니다.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을 함께 탈당한 호남 지역 의원들과 국민의당을 만들어 광주 전남 의석을 석권했었기에 안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은 여느 정치인들의 5.18 묘지 참배와는 다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통한 정계 복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잔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 의원들과 제3세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합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대한신당 의원들이 안 전 대표에 대한 신뢰를 접은 분위기여서 이번 광주 방문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주 1호 공약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총선행에 나선 민주당은 내일부터 공천 작업에 착수합니다. 내일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와 전남에 등록된 총선 예비 후보 9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평균 2.8대 1이 넘는 경쟁률 속에 공천장을 따기 위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광주와 전남 지역구 서너 곳에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서 예비 후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 출신 입지자들에게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직함을 허용할지 여부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사업이 새해 들어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발사를 목표로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누리호를 쏘아 올릴 발사대를 세웁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 내 엔진 지상 연소 시험동에서 뭉게구름과도 같은 연무가 솟아오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 2단부 75톤급 엔진 연소 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리호의 엔진 연소 시험은 1, 2단부 75톤급 엔진 139회, 3단부 7톤급 엔진 77회가 수행됐습니다. 반복된 지상 연소 시험을 통해 엔진의 신뢰성도 높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75톤급 엔진 4개를 묶는 클러스터링 상태에서 종합 연소 시험도 진행되는데 엔진의 정렬과 함께 균일한 추력이 관건입니다. 1단에 대해서 하는 클러스터링 시험이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단은 200톤에 달하는 누리호를 지상에서부터 고도 55m까지 상승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단이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향후에는 또 누리호에 대한 각 단별로 개발된 엔진을 포함한 구성품에 대한 조립 성능 시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올 하반기 3단계 개발 단계인 비행 모델 조립 단계에 들어갑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나로 우주센터 내 제2발사대 구축도 순조롭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93%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내 제2발사대는 국내 연구진에 의해 독자 기술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2발사대는 누리호에 추진제를 공급하고 발사체가 세워진 상태에서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사체와 지상을 연결하는 연결장치와 그리고 발사체를 고정하는 구조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륙할 때까지 발사체의 추력을 지지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 되겠고요.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을 위해 우주센터 내 진입도를 넓히는 공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우주센터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021년 성공 발사를 위해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분쯤 해남군 화산면 63살 박모 씨의 농산물 저온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건물 2천여 제곱미터와 저온 창고에 보관돼 있던 고구마와 양파 등 농산물 800여 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거칠게 비판했다, 현수막을 내걸었다 제재를 받았던 총선 예비 후보가 또다시 부동산 정책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제21대 총선에 서구을 예비 후보로 등록한 A씨는 자신의 선거 사무실이 있는 5층 건물에 높은 집값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에도 같은 건물에 높은 집값을 비판하는 원색적인 글과 나체 그림의 여성 장관의 사진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걸어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광주시와 5.18 단체가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무연교자 묘지 주변을 추가 발굴 조사합니다. 광주시는 신원 미상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인근 텃밭 2,8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또 다른 유골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안매장지로 지목되어 오던 곳으로 5월 단체는 해당 부지에 예정된 도로 개설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내일부터 농어민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공포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 공익수당위원회는 농어민들의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경력 직원 채용 결과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사업기획과 경영지원 등 4개 분야에서 근무할 중간 관리자급 경력 직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